주식은 늘 개폭등과 개폭락을 반복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데 과거 증시 폭락사를 알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개폭락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한국 최초의 주식거래 시장은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20년 5월 개설된 경성주식 현물거래소입니다. 어느덧 근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초창기에는 경제 여건과 시스템이 성숙하지 못하였고 상장기업도 소수였어서 사실상 개판에 가까웠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체계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의 시기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폭락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는 딱 두 글자입니다. 줄 여자에 믿을 신자 신.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요거 믿음 회수가 된다면 모두 다 해피한 거죠. 삐끗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요하이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회사의 등치를 키웠으며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당시 1000대 상장 기업은 평균적으로 600%를 육박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한 방에 골로 가기 쉬운 상태입니다. 1997년 1월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건설한 것으로 유명한 한보철광이 부도를 맞습니다. 뒤이어 야구단 산미 슈퍼스타즈로 알려진 산미, 참이슬 진로, 국진입방 삼립식품,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 미도판, 육화백화점, 당시 국내 최대 여행사 온누리 여행사, 금융기관 중 일바로 부도를 신고한 고려증권, 심지어 기아, 대우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들이 서로 앞다투어 부도를 내고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한보철강 부도 시점인 97년 1월보다 애진작이 앞선 94년 11월 1145를 고점으로 찍고 줄줄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97년 1월 월봉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685로 2년 동안 이미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97년 6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흘러내렸으며 공식적으로 외환위기를 인정한 97년 10월은 한 달 동안 무려 28% 하락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34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98년 1월 IMF 구제금융에 따른 기대감과 새로운 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정책 효과 기대로 한 달 만에 무려 50% 개폭등하며 56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으며 3월부터 다시 내리 빠져 6월 최저점이 277포인트까지 다시 반토막 나게 됩니다. 외환위기 전 800원대였던 환율은 2,000원을 넘어갔으며 금리는 30%를 넘어섰습니다. 하락장이 시작된 1994년 11월부터 저점인 1998년 6월까지 코스피는 약 75% 하락합니다. 이후 98년 10월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1년 뒤인 99년 12월 1028포인트까지 상승하며 98년 저점 대비 무려 400% 가까이 급등합니다. 당시 시가총액 2위였던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액면 분할이 있어 당시 가격과 다르지만 98년 10월 기준 종가가 1200원이네요. 매우 놀랍습니다. 참고로 시총 1위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삼성전자 매수입니다. 1992년 외국인 직접 투자가 허용된 뒤 계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늘어났으며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55%로 대폭 확대되어 외국인들은 외환위기로 떡락한 국내 우량주를 저가에 쓸어 담아 큰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가는 사람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지금 세계 컴퓨터 시장 일대 혁명이 일고 있습니다. 윈도우 95,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새로운 컴퓨터 운영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윈도우 95가 출시되면서 PC 보급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98년 스타크래프트가 공존의 히트를 치면서 전국이 PC방 열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IMF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대거 PC방 창업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DSL 등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면서 인터넷 기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 지원자금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을 주로 하는 코스닥 시장과 벤처기업 육성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인터넷으로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상장한 골드뱅크는 15일 연상을 때리며 상장 후 1년도 안 돼 55배 상승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당시 PR은 10,000배에 육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기도 잠시 다이얼패드라는 무료 인터넷 전화 사업 모델을 들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상장은 6개월 만에 150배 상승하며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새로운 기술의 직원 수는 60명이었습니다. 영화배우 박중훈 씨도 고등학교 동창이 새로운 기술 차원 멤버로 있어 2억 정도 출자했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50억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두었다는 소문도 당시 퍼지기도 했습니다. 99년 1월 750 수준이었던 코스닥 지수는 약 1년 뒤인 2000년 3월 역사적 최고점이 2800 수준까지 급등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빨랐지만 내려오는 것은 더욱 빨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또한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00년 3월 종가는 2012로 마무리되면서 약 17% 하락하였으며 다음 달인 4월 무려 30% 가까이 폭락합니다.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내리꼬라박았으며 12월 종가는 525포인트로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납니다. 개별 종목은 10분의 1 토막은 양반이었으며 100분의 1 토막 혹은 상장 폐지 종목도 수두룩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2000년 3월 28만원에서 7개월 만에 5천원이 되었으며 0161 서비스한 KTF 또한 30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한매일 열풍을 일으켰던 다음도 최고가 30만원에서 14,000원으로 폭락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4년 8월 320포인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코스닥은 10분의 1 토막이 나며 개박살이 났고 코스피 또한 성치 못하였습니다. IMF 이후 급반등하며 1000포인트까지 회복하였던 코스피는 다시 꼬꾸라지면서 2001년 9월 시가 기준 520포인트로 이미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9.11 테러 다음 날인 2001년 9월 12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증시는 오전 9시보다 3시간 늦은 정오에 거래를 시작하나 개장하자마자 개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전날 종가 기준 9% 하락하며 개장 2분 만에 매매 정지가 걸리지만 거래 재개 후 더욱 폭락해 코스피 12.02, 코스닥 11.59%, 일일 기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합니다. 놓친 개친이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적었던 이유는 당시 하한가가 코스닥은 12%, 거래소는 15%였습니다. 코스피 하한가 종목은 621개, 코스닥은 591개 종목이 하한가로 빠지면서 사실상 전 종목이 하한가로 추락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베팅하는 풋옵션에는 초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500배 가까이 수익을 내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나도 선물 옵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덕분에 한때 한국 파생 시장이 세계 1위 규모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9.12 테러는 음모론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로 평소보다 증가한 풀옵션 거래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2001년 9월 6일 테러에 이용된 여객기의 운항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풋옵션 거래가 평소보다 4배나 많이 이루어졌으며 9월 10일에는 아메리칸 항공사의 풋옵션 거래가 평소의 11배 증가하였다 합니다. 앞선 외환위기와 닷컴버블시 폭락 장과는 달리 9.11의 경우는 하락의 기간이 짧았습니다. 테러 다음날은 12일 왕창 빠져 낙폭 기록을 세워서 그렇지 이후 약 2주간 변동성을 보이다 9월 21일 저점인 463포인트를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2년 4월까지 200% 이상 상승합니다. 2003년부터 저금리 환경을 토대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면서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게 됩니다. 코스피는 저점 기준 약 400% 가까이 상승하며 코스피 사상 최초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합니다. 한때 브릭스로 불리웠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증시 또한 500% 이상의 큰 폭 상승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증시시장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표현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채권이 부실화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2007년 후반부터 본격화되면서 11월 코스피는 7%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다음해인 2008년 1월 15% 하락합니다. 2008년 3월 월가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매각되고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멜리치 또한 매각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됩니다. 리먼브라더스는 700조 규모의 파산으로 그 크기에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합니다. 2008년 10월 코스피는 한 달 동안 38%까지 하락하며 최저점인 892까지 터치합니다. 하락이 본격화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근 1년 동안 코스피는 약 60%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서 돈을 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도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벤 버냉키 미 연방은행 의장은 공황 때는 헬리콥터를 돈을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여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도 생겨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2009년 3월을 시작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1년 4월 약 1년 동안 약 125% 상승하여 종합지수 2231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네, 중국과 홍콩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중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게 혹시 사스, 그러니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발병지로 지목이 된 우한시의 한 시장은 무기한 폐쇄됐고 세계보건기구는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2018년 초부터 내리막을 걷던 증시는 2019년 4분기부터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확인됩니다. 발생 초기에는 시장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우한시가 봉쇄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폭락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월 코스피는 약 6% 하락하였으며 3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 팬데믹이 자주 언급되면서 무려 28% 하락, 최저 1439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코스닥도 이에 못지않은 31% 하락하며 419포인트까지 내려옵니다. 코스피는 1월 시가인 2201포인트 기준 저점인 1439포인트까지 약 35% 하락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식시장 하락 기간 중 무려 9% 가까이 빠지면서 가장 크게 개폭락한 3월 19일을 저점으로 V자 반등이 시작되고,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이나 현재 시점 10월 코로나 이전 지수를 넘어서는 230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증시 개폭락은 금융의 위기, 전쟁의 위기, 질병의 위기 등등 온갖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유발되나 하나의 공통점은 시간의 문제일 뿐 다시 원상복귀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다시 회복하여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몰빵되어서 폭락시 쳐 물려버린다면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될 것이고요. 폭락장이 왔을 때만 저가 매수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주구장창 주식 매매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이 결코 쉽지 않지만 반복되는 폭락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듯합니다.